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화들, 그거에 대해서 여러 해외 반응, 해외의 전문가들 분석, 평론가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는 거지. 저희 방송은 절대적으로 중립이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중간에 웃긴 부분들은 살짝 드립을 치겠지만 그것까지 안 치면 너무 재미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예능으로 봐주세요. 그냥 예능으로 봐주시고 무조건 중립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제가 진짜 그 기사들을 요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었어. 그날 일단 라이브로 다 봤고 그 다음에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 같아. 뭐 중국, 일본, 뭐 대만, 홍콩 이쪽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미국도 당연히 많은 의견이 쏟아질 거고 그럼 뭐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이제 뭐 한국 문화 영향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동남아까지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도네시아에 시위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나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인이 알려줘서 알았거든.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난리야. 지금 시위가 어마어마해. 여러분들 몰랐죠? 반정부 시위입니다. 반정부 시위. 근데 저 그건 몰랐거든? 몰랐는데 그 현지 사람이 나한테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근데 한국은요, 만약에 한국 안에 무슨 뭐 시위가 일어나나 뭐 어떤 일이 한국에 뭐 있든 이슈가 터지거나 뭐 그러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사가 여기저기 많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강국입니다. 탑10 안에 드는 강국이에요. 인도네시아 시위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 내용이 있더라고. 그 내용이 있고 내용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야 이거는 시위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이유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또 한번 다루고 오늘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의 해외 반응입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갔잖아요. 그죠? 오늘 채팅창 가리는 게 맞겠죠? 그죠? 오늘 채팅창 틀고 할까 가리고 할까? 오늘 채팅창 뭐 많은 의견들이 많이 충돌할 것 같은데 다 끄자. 안 되겠다. 자, 여러분들한테 채팅 자유를 드릴 테니까 대신 채팅창은 내릴게. 여러분들 채팅은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그것만 지켜주세요. 시청자들끼리 싸우지 마요. 각자 자기 의견과 자기 드립을 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친 드립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토달지 마. 싸우지 마요. 오케이? 여기는 뭐 다양하게 뭐 좌측 분들도 계실 거고 우측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뭐 각자 자기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얘기하되 서로 싸우지는 마세요. 오케이?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갑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이걸 굉장히 크게 다뤘더라고. 일본은 뭐 각종 언론사들에서 다룬 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일본을 왔다. 미국이 아니라 먼저 일본을 왔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양자 외교를 통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 처음 왔다. 이러면서 일본에서는 약간 좀 갸우뚱하면서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원래 일본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일본에서는 반일 괴물이라고 불렀대. 이건 뭐 한일 관계 끝났다. 반일 괴물이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서 그때는 굉장히 여론들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 극도로 나빠진다 뭐 이런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일본에서는 기사가 많이 쏟아졌죠. 그죠? 근데 지금 일본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들렸다가 미국을 간다고? 아니 왜?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로 작용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딱 느끼는 게 이 대통령이 이제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그냥 반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을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뭐 그것도 이제 체결이 됐다면서요. 한일 간 그 워킹 홀리데이를 서로 2번씩 하기로 했다면서. 원래는 그거 1번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약간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왔던 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약간 좀 그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지금 시기가 제 입장은 여러분들 제가 맨날 지금 중국이 한국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한국을 침략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 생각은 지금 한국은 일본이랑 맞서 싸우기보다는 뭐 한국이 일본이랑도 싸우고 뭐 북한이랑도 싸우고 중국이랑도 싸우고 뭐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이 보이지 않는 세력 때문에 침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일본도 그거를 자각을 하고 있으면서 일본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를 내달라고 지금 그런 민심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한국은 여러분들 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은 한일 간 싸우기라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는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중국이랑 맞서야 돼. 그냥 중국이랑 뭐 무턱대고 싸우자 이게 아니라 중국의 그런 진짜 중국은 말 그대로 양아치 짓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뭔가 한국이랑 일본한테 뭔가를 원한다, 요구한다 이럴 때는 미국은 그냥 대놓고 관세 올려라. 뭘 하자. 이거 안 올리고 싶으면 이거 해주자. 이거 해달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하고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잖아. 뭐 트럼프의 방식이 강경할 수는 있지만 다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건데 중국은 안 보여져. 그게 무서운 거야. 중국은 뭐 일본이랑 한국한테 우린 너한테 관세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한국과 일본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소리를 안 내. 그냥 조용하게 뒤에서 작업쳐요. 뒤에서 작업치고 나중에 뒤통수를 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뒤통수 맞은 한국 사업가들은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앞에서는 다 좋아. 다 좋고 우리 친하지. 야 우리 형제야. 의리. 술 먹고 앞에서는 다 좋아. 우리 우정. 우리 브라더십 영원해. 이러다가 뒤에서 한 방 날린다니까. 뒤에서. 그냥 한한령 그 한 문제만 봐도 지금도 얘기하잖아. 우리는 니들한테 한한령을 해준 적이 없다. 여러분들 실제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국한테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중국은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가수, 콘텐츠들 이런 거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앞에서는 외교적으로는 야, 뭔 소리야, 한국들. 야, 한국아, 우리는 니들한테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뭐 콘텐츠도 수출하고 가수들도 와서 하고 해. 그냥 이런데 뒤에서는 각종 부서한테 야, 한국 가수들 오면 그거 허가 내주지 마. 콘서트 허가 내주지 마. 한국 연예인들 광고에 쓰지 마. 한국 드라마, 중국 메인 TV 프로그램에 내보내지 마. 그냥 뒤에서 다 지시하잖아. 이게 제일 양아치스러운 거고 제일 무서운 거고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대표적인 협중을 한다. 여러분들 이건 협중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도 여차 말하지만 이건 협중이 아니야. 옛날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방중. 말 그대로 방중을 하자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침략에 대해서 방어를 하자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뺏어가고 계속 산업 스파이를 보내는 것. 한 개죠. 한국의 군사기지를 계속 불법 촬영하고 간첩질을 하는 것. 중국이 한국으로 밀수하고 있는 마약들. 그리고 한국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 수출하고 있는 중국의 불량 식자재들. 이것도 여러분들 침투예요. 미국은 이거를 침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자재와 그리고 중국은 미국으로 변종된 씨앗, 오염된 씨앗 이런 것도 보내잖아요. 그럼 이런 씨앗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농부가 이런 씨앗을 심어버리면 미국의 농지가 오염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식자재가 박살나겠죠. 곡물들이. 이것도 침략이거든. 미국은 이걸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예 여기에 대한 뭐 방어 이런 게 없어. 그리고 한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 중국인이 많으니 중국인의 범죄율도 당연히 높겠죠. 한국 기준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한국에 왔으면 중국인이 한국에 왔으면 뭐 한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사는 건 좋아. 누가 뭐라 그래? 근데 한국의 법을 따라야지. 예를 들면 제일 작은 것부터 길거리에 똥 오줌을 한다든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공공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식당에서 전자담배를 계속 빡빡 핀다든지 이런 거 작은 거부터 이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요번에 그 한국에서 특사단 중국으로 파견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왜 한국이 중국에 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을 배제하는지 그걸 같이 연구해보겠다. 서울대랑 베이징대가 합쳐가지고 그걸 같이 연구해보겠대. 뭐 대가리가 없어? 그 서울대랑 베이징대 그 좋은 머리를 거기다가 왜 써?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뭐 눈이 없나? 야, 개나 소나 다 알아. 왜 반중 정서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그거 보고 서울대랑 북경대가 합쳐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겠대. 할 거 그렇게 없어? 야, 딴 거 연구해. 할 게 그렇게 없니? 그 좋은 머리들로? 아, 나 진짜. 그리고 해관에서 항상 검멸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짝퉁들, 그리고 중국산 제품들이 한국 와서 라벨 가리하는 거, 택가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불이익이에요. 그렇잖아.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야 잠깐만, 한국이 중국 제품들을 택가리 하는 곳이야?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해가지고 관세 15%밖에 안 매긴다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한국에 불이익 올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도 한국에 대한 불이익을 갖다 주는 거고, 이것도 침략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방어를 해야 돼. 근데 중국은 그거 그냥 손 놓고 있죠. 중국 지들 내부에서도 자치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손 놓고 있잖아. 뭐 하자는 거야? 식자재들, 뭐 가끔씩 향신료들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보면 농약 수치가 몇 배 초가 되는 게 아니라 몇십 배 초가 돼. 저번에도 기사 한 개 내보내드렸잖아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던 마라탕이랑 호구에 들어가는 그 얼얼한 거, 그 마라에 들어가는 그 산초 열매 있잖아요. 그 중국산 들어왔는데 농약 수치 초가 35배래. 이런 것들은 한국 국민들이 건강을 해치고, 이거 한국 국민들이 건강이 없어진다? 한국 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침략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아무 제재 없이 사들이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들, 오늘 이제 그냥 간단하게 싹 정리하고 갑시다. 이번에 외국인 실거주 아니면 부동산 함부로 못 산다고 그거 발표했죠? 좋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계속 뭔가 구멍이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계속 그 구멍을 메꿔가야 돼요. 이런 규제 저런 규제. 왜냐하면 규제가 한 개 생길 때마다, 법이 한 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악용하고 빈틈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식으로 또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이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이제 상호주의 이거 남았네. 대중국으로 중국인들은 한국 부동산을 영구 소유 불가하게 하든가, 중국이랑 똑같이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면 니들도 70년만. 왜냐하면 한국인이 중국에 부동산 사면 70년이거든. 요즘 심지어 50년짜리도 있대. 그게 아니면 그럼 한국이 너 중국에 부동산 영구 소유권을 주든가. 이거 빨리, 이거를 공평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한국이 한참 밑에 있고 중국이 우위에. 한국인들은 중국의 부동산을 못 사. 왜? 우리 부동산은 우리 정부 건데 공산당 거야. 니들이 공산당 물건은 못 사지. 70년만 임대해 줄게. 하지만 중국인들은 한국 와서, 공산당들은 한국 와서 부동산을 사죠. 땅도 사고, 그 용산 부지에다가, 그 중요한 심장 부지에다가 중국 땅이 있대, 거기에. 그걸 사면서 하는 말이, 왜? 니들 영구 소유권이잖아. 니들 민주주의라며.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그냥 한국이 일방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약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럼 이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일본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중 정서가 그렇게 심해지면서 반중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면서 지지율도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것도 남았네.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중국이 한국의 문화, 특히 저작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불법으로 한국의 컨텐츠들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를 하고 카피를 하고 전체로 막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 불법 유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의 소중한 영화, 드라마, 거기에 뭐 웹툰부터 시작해가지고 웹툰도 불법 유통됩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웹툰도 불법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음악들, 한국의 음악들, 가수들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저작권료를 받잖아요. 중국은 저작권료를 안 내고 한국의 음악을 들어요. 이런 거 다 규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약탈이잖아요. 이걸 방어하자는 거야. 절대 그냥 뭐 혐중하자, 뭐 덮어놓고 그냥 혐중, 중국이라 하면 혐오하자, 이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한 이 몇 가지들은 이건 다 이미 한국에서 기사화된 거고, 한국 사람이라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 중국을 방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가서 또 이렇게 또 분위기 화기애애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여기서 한 일이 터지죠. 정상회담 딱 2시간 45분 전이래. 트럼프가 X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갑자기
이게 나오자마자 국내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죠, 그죠? 뭐 청와대에서도 이거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서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게 진짜라고?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초청을 해놓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심지어 그것도 한 3시간 전쯤에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릴 수 있지?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게 사실이었죠. 근데 이거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중에 한 수를 둔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일단 압박을 해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전략 중에 한 개래. 이번에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뭐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는 다 수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수를 다 한 개 한 개로 신비학자나 뭐 이런 평론가들이 분석해 놓은 게 있어. 그걸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일단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또 만났죠. 만나자마자 이제 딱 악수를 하는데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악수를 딱 하면서 딱 이렇게 분위기 좋았죠. 화기애애하게 악수를 하면서 이제 또 입장을 했죠. 입장하면서 이제 백악관의 참모진들과 악수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수들이 오고 가는데 트럼프가 말합니다. Very good looking man. 잘생기지 않았니? 이 대통령 보면서 Very good looking man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들어가서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방명록에 또 글을 쓰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그게 이때부터 이제 뭐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또 인터넷 방송이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빨아주기의 뭐라 해야 자, 이제 들어가서 이 대통령이 이제 방명록에다가 이제 글을 쓰죠. 그죠? 글을 딱 남겼는데 트럼프가 그걸 또 보면서 그만이 또 특유의 농담을 던집니다. 야, 이거 한국어를 보면 이거 진짜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웃으면서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영어랑 한국어 중에 어떤 언어가 더 정확한 언어일까요?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절대 이거는 그냥 뭐 즉흥적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뭐 스몰 토킹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래. 이런 질문부터는 거의 다 수가 다 들어있는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컴퓨터가 쓰기에는 한국어가 좀 낫고 말하기에는 영어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떠보는 거야. 그냥 너의 순발력과 너의 재치를 한번 테스트해보겠다라는 식의 이런 질문을 던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어의 가치를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실용성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라면서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일단 또 그리고 즉 한국의 자존심과 국제 무대에서의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답변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컴퓨터가 쓰기에는 한국어가 낫다라는 대목은 AI 기술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은근히 드러낸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의 또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은 이제 첨단 산업, 디지털 강국의 이미지와 연계되는 그런 상징적 언급을 한 거다라고 굉장히 센스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평론가들이 평론을 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나온 평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Is that your pen? 이게 굉장한 유명한 짤이죠. Is that your pen? 그 펜 당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가져온 겁니다. 멋지네요. It's a nice pen. You wanna take it with you? 갈 때 그거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Grab that pen for me 이러면서 이 펜 나 좀 챙겨. 나 대신 좀 챙겨. 그러면서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잠깐만 이게 영어를 하면 It's a nice pen. You wanna take it with you? 약간 좀 트럼프 톤이 나오는데 한국어로 트럼프 톤 흉내내기가 이건 너무 힘들다. 아무튼 트럼프가 말하기는 이거 진짜 좋아 보인다 하면서 계속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시는 아주 어려운 사인에 유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한 얘기가 실제로 쓰진 않겠지만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영광의 표시로서 아주 중요한데 제가 둘게요. 이러면서 거기 밑에 참모진한테 Grab that pen for me 이러잖아. 나 대신 그거 좀 챙겨줘. 근데 여기서도 또 수가 있대. 인터넷에 이런 걸 분석해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거 다시 가져갈 거예요 라는 말은 가벼운 농담 같지만 사실상 상대의 유연성과 즉흥적 대응 능력을 보려는 그건 심리전이었다. 동시에 자신이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이런 가벼운 농담을 들으면서 여기 분위기는 지금 내가 주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작은 걸 요구하지만 이걸 받음으로써 트럼프의 거래는 성사가 된 거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대목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펜을 주면서 우리가 완전 하위로 갔느냐? 그건 또 아니래. 어떻게 보면 이게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단순한 펜이지만 하지만 그 펜이 또 그렇게 단순한 펜은 아니죠. 아주 메이드 된 거잖아. 그거 굿즈로 내면 안 될까? 그거 진짜 예쁘던데. 딱 그 끝에 그 한국 마크 있고 태극기 마크 있으면서 그 나무도 정말 그거 진짜 청와대 굿즈 이런 걸로 내면 안 돼? 그거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특수 제작해서 간 펜이래. 하지만 펜이 뭐 그렇게 큰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일단 어느 정도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제스처를 했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탐내하는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이 제스처가 만들어낸 그 분위기의 효과는 상당히 컸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외교에서는 작은 물질적 양보로 신뢰와 호감을 크게 얻는 것이 굉장히 고전적인 전술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막 수를 두고 있는 거야. 계속 막 수가 왔다가 갔다가 절대 그게 가벼운 그런 대화로 들어가는 게 그런 게 아니래. 심리전이고 기싸움이고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뭔가 작은 거를 이렇게 챙겨줌으로써 이게 외교전에서도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전술 중에 한 개래요. 작은 거를 주지만 나중에는 신뢰와 호감을 크게 얻으면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대. 주는 자의 여유라는 게 있대요.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져가면서 딜이 성사됐고 오케이 이 사람이 말이 통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작은 딜도 너한테 해냈으니까 나중에 큰 딜도 너한테 가져갈 거야 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는 자의 여유가 생긴대. 주는 자의 여유 중에서도 나중에는 어떤 딜을 할 때도 이게 또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쓰게 되는 그것도 있대. 그러니까 지금 둘이 계속 이렇게 수를 두고 있는 거야. 이런 분석된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원래는 이거를 내가 굳이 다룰까 말까. 왜냐하면 워낙 이제 MBC나 뭐 KBS나 SBS 한국이 대표적인 방송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그 뭐라고 해야죠? 그 다른 뭐 다양한 채널들도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근데 뭐 또 이제 인터넷 스타일로 또 이렇게 한번 다루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저도 보았을 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말을 합니다. 저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까먹지 말고 꼭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가끔 사람이 많을 때면 다들 끝나고 바쁘게 떠나서 나 선물 준비했는데 이럴 때가 있으니까 앞에 사람한테 뭐 나중에 이제 시켜서라도 선물을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네가 나 대신 꼭 기억해. 나중에 선물 챙겨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입장을 했는데 일단 요 대화로 일단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할 수 있었던 그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가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까? 모를 수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미국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까? 이재명 대통령도 들어가기 전에 그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X에 올라온 글. 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딱딱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러면서 이제 일단 분위기는 어느 정도 풀렸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대처는 트럼프 스타일의 맞춤 대응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트럼프는 거래와 즉흥성을 중시하는 인물인데 이런 행동에 크게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게 다 흘러가게끔 이재명 대통령이 맞춰준 것도 있잖아. 거기에 갑자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펜 그거 집에 가져갈 거야? 이랬을 때 나 이거 그냥 가져갈 건데? 왜? 야 이거 한정판이야. 이건 내가 가져갈 건데? 이랬으면 그 분위기가 뭐 또 어떻게 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 트럼프의 맞춤 대응을 했다. 그리고 협상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주도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 한 게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서 방명록을 적기 전에 그런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일단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자를 빼주었어요. 그 장면 다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이걸 뭐라고 하죠?
의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막 챙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럽 정상들과의 그런 대담이었을 때 트럼프는 앞에 지 테이블 딱 놓고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밑에 유럽의 정상들이 각자 의자에 한 명씩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마치 무슨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교실에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뭔가 훈계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잖아. 근데 일단 여기서는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의자를 빼주었어. 여기서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느냐? 야, 이것도 흥미진진하더라. 일단 존중과 환대의 제스처. 트럼프가 직접 의자를 빼주는 행동은 일단 기본적인 예의를 표현을 했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호의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 친밀감 형성. 이러한 작은 몸짓도 외교 현장에서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선도 있어. 만약에 약국의 대통령이 강국의 대통령이 뭐 왔거나 같이 이렇게 만날 때 대통령이 가서 의자를 이렇게 빼준다. 약국의 대통령이 강국 정상한테.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이건 너무 비굴한 거 아니냐. 그냥 뭐 정상들은 다 각자 와서 의자 빼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미국은 강국이잖아요. 누가 봐도 미국은 한국보다 강국이잖아요. 근데 강국이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정상이 왔을 때 이렇게 의자를 빼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밀함, 뭐 친근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서 지도자가 스스로 의전을 내려놓거나 행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은 일부에서는 국가적 위신을 약화시킨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트럼프가 트럼프는 일단 미국이고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트럼프가 그 어떤 나라의 정상한테 의자를 빼준다는 거는 여기서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트럼프가 과거에 외국 정상에게 의자를 빼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최근으로 따져보면 일단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 사람한테도 의자를 빼준 적이 있고, 또 누가 있느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한테도 의자를 빼준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이 의자를 빼준 장면은 그냥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강조가 됐는데, 또 그 밑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느냐? 나 이게 진짜 흥미진진했어. 자, 이 두 정상한테 의자를 빼줬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총리랑은 뭘 했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쟁을 치렀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 뒤에 있다라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줬죠. 그런데 인도랑은 뭘 했습니까? 인도한테는 여러분들 관세를 50%를 때려버려요. 인도랑도 이렇게 뭐 우정 잘 지내려다가 수 틀리니까 바로 관세 50%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자를 빼주는 그 제스처는 이런 숨은 의미가 있다 이거야. 너 네타냐후가 될래? 모디가 될래? 너 이스라엘처럼 될래? 인도처럼 될래? 약간 이런 압박이 들어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한테 의자를 빼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총리한테 의자 빼주는 거 봤지? 우리 같이 전쟁도 치르고 우리 지금 뭐 형제야. 내가 인도 총리한테도 의자 빼주는 거 봤지? 근데 걔 나한테 세금 50% 때려 맞았어. 근데 지금 내가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도 의자를 빼주네요? 이스라엘이 될래요? 인도가 될래요? 이런 압박이 숨어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어이씨. 근데 야, 이런 거 분석하는 애들은 진짜 맨날 그냥 뭐 이런 정치 생각만 하는 애들인 것 같아. 그죠? 솔직히 우리가 그냥 TV 앞에서 볼 때 거기까지 생각합니까? 그냥 분위기 좋네. 야, 펜을 줬네. 야, 인사도 하네. 잘생겼다 얘기하네. 뭐 분위기 좋은데? 이 정도만 보잖아 그냥. 야, 근데 이 분석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무언의 압박.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설마 이재명 대통령을 모를까? 어떤 대통령인지는 너무 트럼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또 회담이 시작되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다 쓰고 시작했을 때 보통은 이게 협상이 시작될 때면 서로가 준비한 수들을 다 쏟아내요. 일단 트럼프가 또 수를 던지죠. 그 중에 또 이게 있습니다. They want to negotiate the deal, but that's okay. I don't mind that. That doesn't mean they're gonna get anything, but I don't mind. 그러니까 뭐냐? 그들이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괜찮다. 난 상관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난 상관 안 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 이게 뭐냐? 일단 트럼프의 협상의 여지는 열어둔.
겉으로는 다시 협상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체면을 잃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여지를 주면서 그러면서 또 강한 자신감의 과시. 그렇다고 그들이 얻을 건 없어. 협상은 할 수 있지. 얼마든지 이 협상 내가 오픈해줄게. 니들이 협상을 하고 싶다면 내가 뭐 그 요구는 들어줄 수 있지만 하지만 뭐 그렇다고 니들이 뭐 딱히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라면서 스스로 협상력에는 자기가 자신이 있다. 이게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 방식이라고 합니다. 협상 시작 전부터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협상을 하는 트럼프식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난 상관 안 해. I don't mind. 그런데 상관 안 해. 웃으면서 뭔가 농담식으로. 근데 이 I don't mind라는 상관 안 해. 이 표현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면서도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 조건 없이는 양보 없다. 조건 없이는 양보 없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내.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화법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수를 딱 던진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또 분석이 있습니다. 외교 통상 협상에서는 서로 존중이 중요한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면 당신들이 요구해도 얻을 건 없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툭툭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툭툭 건드리다가 폭발한 게 누굽니까? 젤렌스키. 대표적인 미국 대통령의 정상에서 아주 교과서처럼 미국 대통령과 이게 미국과 협상할 때 욱한 대통령의 교과서잖아요. 젤렌스키는 결국에는 이게 자존심이 툭툭툭툭 건드려지다가 완전 이제 난장판이 난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트럼프는 그 전술을 쓴 거예요. 자존심까지 툭툭 건드리는 거야. 너 어디까지 참을 수 있어? 그래도 젤렌스키는 할 말은 다 했다고요? 무슨 할 말을 했어요? 젤렌스키 할 말 하려다가 쫓겨났잖아. 뭔 할 말을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이뤄낸 거 아무것도 없고 더 악화됐죠. 외교는 젤렌스키처럼 하면 안 돼요. 역대 최악의 정상. 왜냐하면 여러분들 봐봐. 만약에 젤렌스키가 자기가 뭔가 아쉬운 입장이 아니야. 자기는 아쉽지 않아. 든든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지금 아쉬운 건 젤렌스키인데. 말 그대로 그때 그냥 대놓고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어. 너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너 지금 너 문제 있다. 야 일단 나가. 근데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에서도 끝나고 나서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얘기를 했잖아. 계속 젤렌스키가 떠올랐다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인터뷰장에서 또 빵 터진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지금 그렇게 됐으면 진짜 한국 국격 떨어지는 거야. 야, 그렇게 됐으면 진짜 이거 정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도발이나 트럼프가 준비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도발, 뭐 약간 수 이런 것들을 원래 준비한 수들은 기선제압을 위해 가지고 앞부분에 대부분 다 꺼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것까지 테스트하는 거랍니다. 뭐냐? 너 어디까지 참을 수 있냐 이거야. 인내심.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건데 인내심과 그리고 너의 윷통성 어디까지냐 라는 걸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젤렌스키가 떠오를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어차피 뭐 협상해봤자 걔네들이 뭐 가져가는 건 없을 거예요 이랬을 때, 만약에 진짜 젤렌스키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뭘 못 가지고 간다는 거죠. 젤렌스키가 그때 한 말이 이거야. 왜 잠깐만 정확히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때부터 분위기 싸해졌거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잠깐만요. 정확히 뭘 가져갈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그 뒤에서는 이제 또 한국 조선산업, 마스가 프로젝트 얘기하고 한국 배 미국 가져와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미국 무기의 큰 매수자다. 빅 바이어. 한국은 진짜 미국 무기를 많이 사는 큰 손들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까지 했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That was a big one. 큰 거 한 건 했네. 이러면서 이제 악수하고, 그 다음에 뒤로는 이제 뭐가 펼쳐지냐. 그때는 이제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비꼬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봤고 전 세계가 다 봤잖아요. 그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띄우기 퍼레이드가 시작돼요. 거의 풀코스야.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벌 오피스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만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님의 꿈이고 그거는 다우존스 지수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얘기를 일단 종목 집어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죠. 뭐 트럼프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막 꾸미고 자기의 뭔가 거기에 대해서 황금빛 멋있다. 이거 일단 한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뭐 지수 띄우기. 옛날에 트럼프 1기 때 자기가 지수 그때 엄청 떴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Thank you, Mr. President. 대통령 감사합니다. 지가 GX에다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어. 그 정도로 이 지수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야. Thank you, President. 지가 GX에다가 적었어요. 그때는 트위터죠. 지가 지 트윗에다가 Thank you, President 이렇게 적었다니까. 그 정도로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런 걸 좋아하는 대통령이잖아. 여기에서 다우존스에 그게 다 반영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가. 그 다음에 트럼프야말로 피스메이커다. 세계 여러 곳, 뭐 중동, 유럽, 어디 뭐 중앙아시아 뭐 여기저기를 얘기하면서 여러 곳의 전쟁이 트럼프 덕분에 평화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국의 수가 들어갑니다. 진짜 트럼프 덕분에 평화가 여기저기서 다 찾아오고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마 김정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분석.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수들은 일단 트럼프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맞춤 전략이라고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칭찬과 과시에 매우 민감한 정치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월드, 평화 메이커 이거 지금 다 트럼프가 다 관심 있어 하는 거야. 트럼프 월드 뭡니까?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하면 또 트럼프지. 거기에다가 평화의 메이커. 지금 트럼프 노벨 평화상에 눈독 들이고 있잖아. 좋아하는 거 다 나열하고 있어. 이런 같은 수사들을 준비해 간 건 트럼프의 성격을 활용해 대화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적 압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게 요 얘기부터 자, 김정은과의 회담, 북한 투자 아이디어, 트럼프 월드 등은 사실상 트럼프가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거래형 아이디어. 비록 현실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귀가 살짝 뭔가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다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서울에는 트럼프 타워 있는 거 알죠? 서울에 여러분들 용산 그쪽 근처인가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서울에도 트럼프 타워 있으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나중에 진짜 이게 트럼프 월드 트럼프 복합 상권 이런 거를 트럼프 골프 리조트 이런 거 남한과 북한의 그 38선 경계에다가 야 이거 골프장 트럼프 월드 딱 지어 놓으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건데 잠깐의 꿈은 꿔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대한민국과 한국과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잖아. 김정은과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북한에다가 트럼프 월드 만들어가지고 골프 칠 수 있게 그럼 저도 거기 가서 골프를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되게 디테일한 그림을 트럼프 머리 안에 살짝 이제 심어준다 이거야.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제안은 트럼프가 내가 세계 평화를 만들었다라는 이미지를 싹 해주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한반도 안정이라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오지수 언급 미국의 번영 찬양은 단순히 칭찬을 넘어 트럼프 시대의 경제 안정이 한국에도 유익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평가가 돼 있네요. 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아부 퍼레이드로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채팅은 제가 지금 채팅창 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살짝 그냥 채팅창의 분위기를 이건 절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진짜 오늘은 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해외
반응 이런 걸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저는 무조건 중립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와 그건 매국노가 하는 짓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르겠지만 전 지금 해외의 반응들 그리고 해외 평론가들이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트럼프는 이런 아부 퍼레이드를 받으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 일단 트럼프는 이런 기분 좋은 아부에 만족할 수 있죠, 그죠? 트럼프가 나중에 아부하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 한마디 있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지원을 하겠다. 이게 거의 뭐 라임 끝내주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거 나중에 아직 이거 중국 재밌는 건 뒤에 있잖아. 중국이랑 대만 쪽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아 장난 아니야, 난리나. 자, 이런 기분 좋은 아부에 트럼프는 칭찬, 특히 위대한 지도자, 세계 평화의 메이커 같은 말에 약한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트럼프 띄우기 퍼레이드를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자기애가 충족돼 미소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정말 이미 자기가 충족돼가지고 반응을 하면서 심지어 어깨도 이렇게 그만해 이러면서 막 어깨도 툭 쳐주고 손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진짜 분위기가 그때 트럼프가 처음부터 나중에까지 이렇게 쫙 녹아내는 그게 보여요, 진짜. 그리고 협상 분위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환을 시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 거야. 그리고 서로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일이 나라에서 각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 누구보다 잘 알 거야, 서로에 대해서. 그럼 얼마든지 부딪힐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외교 무대에서 상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띄워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풀리고 협상 테이블 분위기가 일단 부드러워질 수도 있어요. 이후 대화에서 상대방 요구를 한 번쯤은 들어볼까 하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아부들은 그냥 맹목적인 아부가 아니잖아. 그냥 말도 안 되는 아부가 아니라 트럼프 타워, 트럼프 월드, 평화 메이커, 김정은, 북한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일단 그냥 트럼프가 이용하고 있는 정치 브랜드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항상 내세우는 게 평화 메이커 그것뿐만 아니라 메이커 아메리카 그리드 어게인, 그 다음에 김정은 자기랑 친하다, 북한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함으로써 일단 지금 이 한국의 대통령이 나의 세계관을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내 세계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실제로 그 대화 중에 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주제고 트럼프가 할 말이 많은 주제를 꺼내가지고 북한 얘기 많이 한 거 그 잘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무슨 북한이랑 정상회담 하러 가냐, 너무 북한 얘기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고, 저는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라는 걸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냐면, 트럼프는 언론용 장면을 누구보다 잘 의식하는 인물이에요. 언론용, 트럼프가 뉴스에 어떻게 기사화가 되고 어떤 기사가 트럼프한테 어떤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고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게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띄워주네? 좋아, 이 장면은 미국 국내 정치에도 쓸모가 있겠다. 요거는 내가 나중에 언론적으로 미디어 쪽으로도 내가 쓸모가 있겠다 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요번 에서도 많은 평가가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국 가서 너무 아부만 한 거 아니냐, 여기는 진짜 채팅창 보니까 굉장히 극도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냥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쉬운 건 일단 대한민국이거든. 그게 미국한테 아쉽든 중국한테 아쉽든,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항상 아쉬운 건 우리나라야.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잘 보여야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 걸 많이 사주려면 우리는 잘 보여야 돼. 아쉬운 건 일단 한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지금 이런 아부 퍼레이드를 트럼프한테 하는 게 좋을까, 시진핑한테 하는 게 좋을까? 이것만 딱 생각하면 답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백악관 가서 이거를 트럼프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승절에 가서 천안문 위에서 시진핑 옆에 가서 상상도 하기 싫다 그거. 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만 딱 생각하면 답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때부터는 이제 또 이제 참 트럼프도 진짜 웃긴 게, 자, 일단 띄우기 퍼레이드가 끝났잖아요. 트럼프가 갑자기 씩 웃더니 각을 잡습니다. 그 영상 다 나와 있잖아. 애가 각을 잡더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뭐 김정은과 나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로켓맨, 작은 로켓맨이라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거칠게 맞불기도 했고 정말 험악했지만 나는 당신이 내가 상대했던 다른 한국 지도자들보다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대응을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칭찬해주면서 뭐 다른 정상들보다 북한에 대한 접근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살짝 띄워주면서도 이제 또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 각 잡고 딱 한 얘기가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을 딱 보고 있는데 와, 자기 자랑 겁나 하더라 트럼프. 내가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또 거기다가 바로 깔아주죠. 딱 자기 자랑 시동 거니까 무대를 바로 깔아줍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시 물러나 계신 그 사이에 한반도 상황은 정말 많이 나빠졌습니다. 거의 뭐 레드카펫이지.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기다렸다시피 바로 그 말이 나왔어. They've never done that if I were president. 맞나?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더 웃겼던 게 딱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트럼프가 딱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들은 절대 그런 짓을 못했을 겁니다. 그때 또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기다렸다는 시피 딱 그때 제스처가 이거였어. 아직도 기억나. 제스처가 딱 이겁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트럼프의 또 많은 또 이제 자기 자랑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한국에서 여러 지도자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임기가 짧아서 금방 바뀌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오래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나온 여러 지도자들은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신의 접근법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슨 말을 했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서 열심히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화자구면서 이러면서 손까지 잡아줬잖아.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을 얼마나 하든지 아무튼 이건 다 그냥 흐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 여기서 누구를 비꼬든가 누구를 비하하든가 뭐 어느 성향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거 흐름이야. 웃겼잖아 실제로. 그 정상회담이 좌든 우든 간에 그냥 웃겼잖아요. 거기서 제일 웃겼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웃겼던 거는 제가 이제 좌익 채널들도 보고 우익 채널들도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로 다 이렇게 라이브를 중계를 해줬으니까 그 채팅창 분위기를 보려고 내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뭐 좌측 분들은 다들 뭐 처음부터 일단 다 칭찬이었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든 무조건 칭찬, 다 칭찬, 잘한다 칭찬 하다가 그러면서 잘한다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계속 잘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우익들한테 이직둥절 이렇게 잘할 줄 몰랐지 이직둥절. 근데 또 이제 우익들은 뭘 잘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맞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익 쪽의 이제 채팅창을 보면 어떤 반응이냐? 약간 좀 진짜 우파인데? 정말 이거 우파 정책 아니야? 그러면서 우익 채널에서는 뭐야? 일직둥절? 일직둥절? 야, 니들이 생각한 거랑 친중이랑 거리가 뭔데? 일직둥절? 좌측은 이직둥절? 우측은 일직둥절? 서로 둥절? 재밌습니다. 자, 일단 이 흐름을 알려주고 이 모든 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이따 중국 반응 갈 거거든. 중국 반응 진짜. 중국 대륙 반응과 대만 반응 둘 다 갈 겁니다. 또 채팅창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양쪽으로 나누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잘한 외교냐. 계산서만 더 늘어나고 돈만 다 털리고 왔다. 뭐가 잘하냐. 이건 뭐 그냥 개호구였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게 많은 투자가 한국 기업들과 한국에서 많은 돈을 나가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트럼프랑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뭔가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트럼프는 절대 줄 사람이 아니다. 이건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천천히 뭐 이것도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이득거리들을 또 가져올 수 있을 때 그때를 노리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갈리고 아무튼 뭐 다 갈리죠, 그죠? 근데 트럼프 성향상 만약에 거기서 바로 무슨 돈 얘기를 꺼내고 한국이 원하는 뭐 관세 깎아달라 무슨 뭐 돈 얘기 이런 거 딱 꺼내는 순간 트럼프 아마 이렇게 웃고 기분 좋고 막 이렇게 뭐 이러다가 갑자기 정신 차릴걸. 트럼프는 돈 얘기 나오면 바로 정신 차려. 트럼프 성향이 그래. 그래가지고 일단 좋은 분위기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나 돈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또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